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오늘은 또 성일종 위원장이 직접 또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성일종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사람들은 민주당이라고 응수하면서 민주당이 탄핵 공작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곽 전 사령관 등에게 대세는 기울었다거나 당이 지켜줄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변호사 조력까지 약속한 게 이게 회유가 아니면 무엇인지라고 물었고, 어제 국방위에서 울먹이는 김현태 단장의 모습을 보고도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수 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성 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조작이 드러나자 헌신짝처럼 곽 전 사령관을 내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당에서 붙여준 3명의 변호사가 정보만 빼내고 빠졌다고 했던 김현태 단장의 말과도 일치하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김 단장의 국회 증언, 국회 발언이 나온 뒤에는요, 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즉각 민주당 측을 향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입장문에서 김현태 단장의 진술을 근거로 민주당 측이 내란몰이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 민주당의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는 없지만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더불어 공작은 확실히 존재했다고 날을 세웠고요. 민주당 인사가 대세가 기울었다, 민주당이 끝까지 챙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김현태 단장의 증언과 관련해 단순히 증인 회유 수준이 아니라 탄핵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또 계엄 당일 국회 단전은 김 단장이 진술했듯 잠깐의 소등 사실에 불과한데 이 민주당이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2의 김대엽과 제2의 태블릿 PC로 사기 탄핵을 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과연 야당 의원들이 회유했느냐, 이 문제를 놓고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방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국민의힘이 어제 사실상 일방적으로 소집한 국회 국방위에 곽 전 사령관의 직속 부하죠, 김현태 707 특수단장이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 내용을 본다면 물론 이제 김 단장은 직접적으로 야당이 회유를 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여당이 회유의 정황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부분들을 김 단장은 또 거의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게 진실이 뭐냐, 사실이 뭐냐, 또 이거를 누가 가려줘야 하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의심이나 또 의문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공방으로만 가는 게 맞는지 솔직히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의미 있는 공방이 아니라고 봅니다. 회유 의혹을 성일종 위원장 중심으로 제기를 하고 있지만 회유가 있었다고 하면 전후의 이 주요 진술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초기 6일까지의 진술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을 때고, 그 이후에 12월 9일에 검찰에 출석해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 국회에 나와서 진술을 했는데 12월 9일 검찰에 나가서 했던 진술, 자수서의 내용과 11일 날 국회에서 한 진술은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어제 김현태 관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그 표현을 자수서를 쓰면서 좀 완화해서 했던 것, 즉 끄집어내라는 지시로 분명히 있었지만 데리고 나와라는 표현을 완화해서 썼던 내용에 대한 수정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 진술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요. 곽종근 사령관만의 진술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같이 출동했던 이상현 공수 1여단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도 똑같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관련된 물증이나 진술이 검찰에 확보돼 있고 관련 자료도 현재 다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논란을 가지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계엄 해제 결의를 불발시키려는 그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인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두 사람의 증언, 그리고 그 증언 중에서도 일부에 의해서만 결론이 좌우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기억하실 만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10년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죠. 그 당시에 돈을 줬다고 하는 기업인 한신공영의 한만호 대표는 검찰에서는 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랬다가 1심 2차 공판기일에 나와서는 돈을 준 적이 없다, 검찰에 회유당해서 그런 진술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을 바꿉니다.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건 왜 그랬는가?
그 한신공영에서부터 나온 1억 원의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사용된 물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일부, 특히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증언 한마디만 가지고 이 탄핵 심판의 결론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그 통화에서 다른 내용은 어떤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가, 그 통화의 시간대는 언제인가, 그리고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그러면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떤 내용들을 부하들과 지시하거나 상의를 했고 실제로 어떤 것들이 실행되었는가, 그리고 다른 예하 부대원들은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되어서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어떤 진술의 특정한 부분에 관해서 지나치게 매달려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일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